안녕하세요. 10년 전 이혼 후 싱글의 삶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혼녀라고 불쌍하게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제 소개를 하자면 직업은 자영업이고 자리를 잘 잡아서 5년 전부터 꾸준히 연 순수익 1억에서 1억 5천은 가져갑니다.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연애도 가끔씩 하며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건 귀여운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배우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그걸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요. 그리고 가까이에 엄마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챙겨드릴 수 있어서 안심이 되고요. 이런 삶에 저는 200% 만족 중이라 아직까진 행복합니다.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 생기기 전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딱 30 되던 해 3월에 결혼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하던 사람과 결혼했어요. 저는 연봉 4,500만 원 받으며 치과에서 일하던 코디네이터였고요.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월급이 더 많았었네요. 그리고 이런 말 자랑 같아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부업으로 쇼핑몰 모델도 꾸준히 해올 정도로 외모 단정하단 소리를 항상 들으며 살았어요. 키도 큰 편이고요. 전 남편은 저에게 170이 넘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결혼하기 직전 건강검진에서 168.8로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저랑 거의 비슷해 보였는데 곧 죽어도 170 넘는다 그래서 믿어주었거든요. 아무튼 키도 작고 외모도 솔직히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건 너무너무 자상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거든요. 공무원이라 결혼한 것도 있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더 조건 좋은 사람들도 만났었고 소개팅도 변리사, 대기업 회사원 같은 분들로 들어왔었어요. 정말 사람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결혼에 있어서 반대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 하더군요. 이유는 홀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에서 사시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오래전 사별하신 후 큰이모와 가까이 살기 위해 이모네 옆으로 이사를 결심하셨어요. 그때가 저 중학생 때였고 남동생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요.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지방 이모네 간 거예요. 엄마는 당시 전업주부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 아니셨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러한 사정으로 아빠의 유산을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한정적이지 저희 남매는 학원비다 용돈이다 돈이 자꾸 나가지. 나중엔 생활고를 겪게 되어 집도 팔고 전세로 바꿨습니다. 분명 엄마가 집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저희는 세입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형편 때문에 저는 대학도 하향 지원해서 집 근처 전문대로 갔고 일찌감치 취직해 혼자 서울에서 살았어요. 22살부터 일해서 엄마한테 돈 보내드렸고 남동생 대학도 제가 보냈습니다. 그 녀석만큼은 저처럼 원하는 꿈 포기하지 말고 가고 싶은 대학 가서 즐겁게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요. 속 깊은 녀석이라 누나 뜻을 이해하고 남동생도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가 장학금 받으며 자기 앞길 잘 개척해 나가더군요. 자식들 둘이 앞가림 잘해가니 엄마도 기운을 차려 일을 하기 시작하셨네요. 그 시점에 제가 전 남편과 연애를 하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점이었어요. 그 남자는 제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고 결혼 얘기가 나오자
본인 부모님한테 제 사정을 털어놓았다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노력해 집에 도움을 드리는 멋진 소녀 가장이라는 걸 어필하려던 모양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 못마땅하시겠죠. 여자 집이 홀어머니 계시고 집도 그닥 잘 사는 게 아니기에 반대를 좀 하셨고 그 때문에 잠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더 불타오른다더니 그 남자가 눈물로 저를 잡으며 결혼만 하면 본인이 다 해결해 주겠다. 시댁에서 저 무시 못하게 중간 역할 잘하겠다. 원하면 시댁 발길도 끊어도 된다며 제발 저와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부모님이랑 엄청 싸웠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치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던 시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양가 지원 안 받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3천만 원 들고 왔습니다. 저는 9천짜리 전세 보증금 빼고 모아둔 돈 다 합쳐보니 1억 2천이 있었고요. 제가 남자보다 4배나 더 많이 들고 시집 온 거예요. 제가 갖고 온 돈 아니었으면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 난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댁은 본인 아들이 공무원인 것에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아들 공무원이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철밥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나중에 연금 따박따박 받으며 살 텐데 부인만 좋지 뭐. 난 우리 아들 너무 아깝다. 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남편은 월급이 200만 원 극초반이었고 저는 350만 원 넘게 받고 있었는데도 제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저희 엄마 집이 전세이긴 하지만 대출은 없었습니다. 당시 시세 1억 7천짜리 아파트였고 엄마는 꾸준히 일도 하고 계셨어요. 국민연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셨고요. 그런데 저에게 친정집이 전세냐 매매냐 물어보시더니 아직도 전세를 사시면 어떡하니? 더 보금자리 장만에 노력을 하셨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하도 당당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시댁은 당연히 자가로 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댁도 2억짜리 전세더라고요. 게다가 대출까지 8천 정도 끼어 있었어요. 나중에 그거 알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시댁도 전세 사시네요. 저는 어머님이 저번에 하시는 말씀만 듣고 시댁은 자가 사시는 줄 알았네요. 라고 대놓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시뻘개지시며 아니, 우리는 둘이잖니. 니네 친정엄마는 혼자 계시고 혼자 사시면 노후 준비에 더 힘을 쓰셨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 2분 다 계시면 전세 살아도 되고 혼자 계시면 전세 살면 안 되나요? 시어머니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제 친정을 그렇게 까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이 공부를 좀 오래 했었고 대학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교수님 도와 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시할 만한 경력이 아니고 해외 명문대랑 협업하는 프로젝트인데 어머님이 자꾸 제 남동생 얘기를 꺼내며 사돈 총각은 제대로 취직 안 한다니? 아직도 교수 밑에서 시다발이 하는 거야? 라며 비아냥대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 제 동생 경력 쌓는 중이고요. 아무리 교수님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해도 페이 받으며 정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정식 직업은 아니지만 공무원보다 많이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자기 아들 무시했다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본인 부모님들이 무례한 거 인지하고 저를 감싸주려 노력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그러지 마라. 우리한테 무시받을 사람 아니니 그만해라.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했더니 어머니가 한날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우셨다더군요. 그때가 결혼 후 첫 명절 1달 전이었는데 저희랑 안 보고 산다고 연을 끊자 하시더군요. 그때만 해도 완전 새댁이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연 끊으면 제가 나쁜 며느리 되는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래 안 보고 살자
하더니 시간 점점 지나 명절이 코앞으로 오니 저에게 여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알지만은 명절이니 이번 한 번만 자기가 좀 숙여 들어가 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응? 이라고 하며 애걸복걸 빌더군요. 본인 엄마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낙이라고는 작은 아들 하나뿐이라면서 저희 부부까지 어머님한테 등 돌리면 본인도 많이 속상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에겐 형이 있는데 어릴 적에 비행을 하면서 가정에서 트러블이 생긴 이후로 부모님이랑 절연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등본 떼보면 어디 사는지는 알지만 실제 거주지는 아니고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예 남남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이 데려올 배우자에게 더 기대가 많았던 건 아닐까 이해도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당시에는 어른에게 계속 빳빳이 구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명절날 시댁 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더욱 의기양양해지셨고 갑질이 최고조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화장품 좀 사서 보내라, 주말에 어디 좀 예약해라, 뭐 좀 알아봐달라 하면서 저를 비서처럼 굴리시더라고요. 본인 아들한테는 안 하고 오로지 저한테만요. 그런 식으로 며느리 길들이기를 본격적으로 하시길래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남편한테 중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번에 저더러 한 번만 숙여주면 그 다음부터 본인이 책임지고 더 고부 관계 갈등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심드렁하게 굴며 그냥 좀 맞춰드려줘. 해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 여보를 딸처럼 생각하시니 그런 부탁도 하시는 거지. 정말 불편한 며느리였으면 그런 전화 하시겠어? 좋게 좀 생각해. 그래야 나도 노력을 할 거다냐. 라고 하며 저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건 너무하다고 따지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부부 사이도 점점 나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쯤 친정엄마도 편찮으셔서 제가 많이 심란했어요. 엄마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호르몬 약이 잘 듣지가 않아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체력도 약해지시고 면역력도 좀 안 좋아지셔서 이런저런 질환으로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제 동생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엄마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케어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너무 보기 불편하셨나 봐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친정에 가니 너는 결혼도 한 애가 무슨 친정에 그리 자주 가니? 엄마 편찮으시면 사돈 총각한테 좀 봐달라고 해. 아님 동생 빨리 장가보내서 올케라도 드리든가. 너 네 친정엄마한테 병원비도 드리지? 라며 독서를 내뿜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실 입장이 안 되시거든요. 저희는 시댁에 다달이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월 30만 원씩이요. 처음부터 저희한테 용돈을 받겠다 요구하셨고 최소 30만 원이지 아버님 어머님 임플란트 비용이랑 냉장고 갑자기 고장났다 하셔서 그것 바꿔드리느라 신혼 첫 1년에 1,000만 원은 넘게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친정엄마 병원비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당연히 드려야죠. 저번에 어머님도 임플란트 2개 하시고 다른 충치 치료까지 하셔서 제가 250만 원 드렸잖아요. 라고 했더니 시모가 황당하다는 듯 비웃으며 우리랑 니네 친정엄마랑 사정이 같니? 우리는 시댁 식구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이해가 안 가니 사정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달라고 하니 시모가 말을 얼버무리면서 저더러 얘기가 안 통한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잘 못 배우고 시집을 온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홀어머니면 집이라도 부자든가. 집도 못 살면서 딸 시집 보낸 건 죄지, 죄. 라고 비아냥대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건 참아도 친정엄마를 욕하는데 어떤 딸이 참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친정엄마가 혼자 되고 싶어서 홀어머니 되신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혼자 안 되실 줄 아세요? 그리고 전부터 궁금했는데 어머님도 돈 없어서 저희한테 병원비 달라 하시면서 왜 제 친정 못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친정이 못 사는 거면 어머님, 아버님도 못 사는 집이죠. 제가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이 순간 놀란 듯 얼음이 되더군요.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어머 어머 소리만 반복하시더니 이내 소리를 지르며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우리 잘난 아들이 좋다고 해서 별 볼 일 없어도 허락해줬더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시애미한테 대드네. 네 친정이 그럼 부자니 부자야? 집도 없고 애비도 없고 네 동생도 아직 자리 못 잡은 헐렁한 집안이지 뭐니 그럼? 라고 하는데 저도 같이 소리 지르며 싸웠네요. 제 친정집은 적어도 대출은 없어요. 그리고 자리 못 잡았으면 어때요? 자기 엄마한테 끔찍해서 매일 연락하는 속 깊은 아들인데 연 끊고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버님이랑 비교하면 훨씬 낫죠. 안 그래요? 라고 어머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눈을 크게 뜨시며 충격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 못하시더니 엉엉 우시더군요. 저더러 천벌받을 년이라고 욕하면서 핸드폰 들어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큰아들이랑 연 끊고 사는 거 알면서 제가 상처를 후벼 팠다고 며느리 무서워 죽겠다 하시는 겁니다. 기겁하며 달려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씩씩대며 어머님 편을 들더군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우리 형 얘기를 꺼낼 수 있어? 엄마한테 그게 얼마나 상처인지 몰라? 어머님은 더한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 우리 엄마더러 돈 없으면 죄라고 하고 아빠도 없고 남동생도 자리 못 잡은 헐렁한 집안이라 하시잖아. 들린 말도 아닌데 뭘 그래? 장모님이 부자 아닌 건 맞잖아. 처남 제대로 취직 못한 것도 맞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아직도 피해자 행세야? 당신 나 무시해? 그래, 당신 예쁘고 돈 잘 버는 건 맞아. 공주 대접 안 해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뭐라고?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내비치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혼을 하자고 했네요. 남편은 제가 그냥 한 말인 줄 알고 쉽게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서류까지 만들어 들고 오니 그제야 미안하다며 화해하자 하더군요. 싫다고 하고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이런 집안이랑 더 엮이기 싫고 어머님이랑 눈도 마주치기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처음엔 놀라셨다가 나중엔 이혼하라고 큰 소리 치시더군요. 내 아들 돌아와서 좋네 뭐. 너 같은 년은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못 갖다 대. 하시며 이혼하라 하셨고 남편도 마지못해 결국 이혼 도장 찍어주더군요. 재산 정리할 것 다 하니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엄마랑 같이 살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하던 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영 페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쇼핑몰을 냈습니다. 전부터 저도 부업으로 쇼핑몰 모델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 생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쇼핑몰을 창업했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제가 확인해 재고를 파악하고 엄마한테 제품 다림질만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집에서 엄마랑 하던 쇼핑몰이 점점 대박이 났습니다. 나중엔 사무실을 차려야 했고 스팀 다리미 하나로는 부족해 아예 옷 구김을 피는 기계를 샀어요. 직원도 구했죠. 그렇게 이혼 3년 후부터 연순 수익 8천 이상 나기 시작했고 중간에 한번 휘청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최고로 벌어본 건 월 5천만 원도 찍어봤네요. 5년 전부턴 1억 이상은 벌고요. 제 남동생도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기업 수석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700만 원 갖고 오더군요. 그리고 오래 사귀던 착한 여자친구와 결혼도 했고요. 제가 축의금으로 5천만 원 해줬습니다.
엄마 집도 새로 사드렸죠. 솔직히 엄마랑 같이 시작한 사업이기에 엄마 목도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원을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테라스 있는 아파트로 사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 저도 행복했고요. 제 집도 장만했고 차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나이 40살이 다 되어갔지만 혼자 되었다는 불안감은 크게 없었어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가끔 궁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짜증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1년 전 상상도 못한 곳에서 전 남편과 전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날 생각만 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확 풀립니다. 친구 결혼식이었어요. 모처럼 경조사라 예쁘게 차려입고 미용실 가서 헤어와 메이크업도 한 상태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가방을 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그날은 한 건물에 홀 4개가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피로 연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전 남편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 사람이 말하길 전 남편이랑 제 전시모도 여기 와 있는데 못 봤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못 봤다고 하고 인사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에게 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필요연장 구석에 앉아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전시모였습니다. 그 옆엔 전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요. 가볍게 목례하고 일어나려는데 전시모가 저를 잡더니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좀 하자. 얼굴이 폈네. 나이 40 다 되어가는 노처녀로 산다길래 딱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은 재혼했거든. 같은 공무원으로.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 친구가 앞에서 푸하하 웃더군요. 제 친구는 사정 다 알거든요. 어머, 촌스럽게 요새 누가 나이 타령을 해요? 요즘 나이 40이면 애기죠. 그리고 얘 돈 엄청 벌어요. 얘 가방이랑 차키 보면 모르시겠어요? 1년에 몇 억을 버는데 딱하긴 누가 딱하대? 라며 비웃으니 전시모가 엄청 당황한 듯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몇 억 번다는 걸 못 믿겠다는 듯 아무리 이혼한 전 남편한테 잘 사는 척 하고 싶다지만 뻥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묻길래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원래도 낱말 안 듣는 아나무인한 분 아니셨어요? 여전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전시모가 황당하다는 듯 손부채질만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나라 위에 일해주신 덕분에 나는 돈 잘 벌면서 편하게 살고 있어. 고마워. 참, 네가 그렇게 걱정하던 내 동생 연봉 1억 넘게 받는 곳으로 취직했고 우리 엄마도 테라스 있는 아파트에서 사셔. 이걸 어째? 내가 딱하게 살 줄 알았나 보네. 재혼한 거 축하해. 그 여자한테는 축하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너네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니? 라고 하자 전시무가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대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한 것처럼 하면 너 또 이혼당한다? 재혼한 여자한테는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않는 게 좋을걸? 아, 요즘도 네 집에 용돈 들이니? 그래, 효도 잘해야지. 나도 우리 엄마한테 집 사드리고 한도 1,000만 원짜리 카드 드리는데 참 좋아하시더라. 너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 전세 탈출시켜드려. 네 엄마가 나한테 그랬듯 너도 처갓집에서 욕먹을지 누가 알아. 돈 없는 그지 집안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 전 남편도 얼굴이 일그러지며 부들부들 떨더군요. 아마도 본인이 재혼한 거 저한테 자랑하러 온 듯한데 그건 저에게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졌고 지금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않고 사이다 날려주니 아주 배알 꼴려 미치는 두 모자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화장도 잘 하지 않고 세컨카인 중고 경차를 끌고 다닙니다.
만약 그렇게 후줄근한 상태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만났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거든요. 제대로 한 방 먹여주니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더러 잘했다며 깔깔 웃는데 저도 어찌나 웃기던지요. 앞으로 두고두고 그날을 회상하며 웃고 지내려고요. 제 쇼핑몰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제 오늘에 충실하며 적어도 저 자신은 존중해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하루가 모이면 결국 삶이 되겠지요?